평행우주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미치오 카쿠의 책인데 보다시피 2005년도 책입니다. 2006년도에 번역이 된 2005년도 책이고요. 그래서 다색이라는 책을 구매를 했어요. 저는 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이 책이 비교적 최신 책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2021년도 책이죠. 그래서 얘를 다 읽고 얘로 넘어올 생각이에요. 저는 무조건 책은 몇 년도 책인지까지 다 확인을 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안락사 90페이지 쓸 때 참고한 참고서들, 그러니까 정리만 해놓은 게 이 정도 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열어보면은 이거 영명의로 계획서 작성, 보이는 곳에 의사표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더라도 영명의료를 멈출 수 있다. 가족 2명이 더 이상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2명 의사가 허락하면은 이제 된다. 이렇게 이거를 안락사 관련된 거를 진짜 노트가 이런 일상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있죠. 왜냐면은 이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능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치매 환자분 가족분들은 메모해서 이제 병원 가실 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이제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 적었어요. CRPS, 교감신경계 질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일부분으로 심장박동 증가, 혈관 숙충, 혈압 상승과 같은 신체의 복수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 신경 손상의 여부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욕창에 대한 것들, 악화 방지, 통증 경감과 아치를 줄이는데 초점, 막 이렇게 욕창, 소변이나 대변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현기성 박테리아로 인한 냄새, 드레싱을 간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요. 뭐 암의 단계, 초기, 진행된 암, 말기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완치에 초점을 두고요. 진행된 암에는 지지와 간호, 생명 연장에 초점을 대고 말기에는 의안을 초점해 주셔서 완화 의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인의 역할이 더 커지고요. 의사의 역할은 점점 줄어듭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이걸 싹 날려버렸어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식수가 부족한 나라들이 지금 하나둘씩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 중국도 식수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뒷세대들은 이렇게 말기 환자라고 하면 거의 축복에 가까운, 이제 천수를 누리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축복에 가까운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뭐 말기 환자는 질병이 점차 악화하게 됨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고 구토에 의한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중요하게 꼭 다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 그럼 골뱅이 표시랑 빨간색 표현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책에다가 쓰겠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아닌 것들은 내가 적을지 말지를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골뱅이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이들은 개성도 있고 그들의 지능을 개발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제시한 생활에 불만을 느끼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낼 줄도 알고, 예전에는 용모를 이용했던 치장을 정신을 위해 이용하는 여자들이지요. 이들은 대개 매우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으며 사고는 빈틈없고 유통성이 있으며 우아합니다. 이들도 육체적인 매력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그 선이라든가 나이가 들수록 그 매력을 더해가는 쾌활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또 그 때문에 자신도 젊어지게 됩니다. 이게 메르테유 후작 부인이 발몽자작에게 보낸 편지죠. 어느 책인지는 이거를 메르테유 후작 부인이 발몽자작에게 보낸 편지, 이 문구만 봐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수록 그 매력을 대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또 있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쓴 문구이고요.
콜리는 이제 치매 어머니를 둔, 그래서 치매 병간호를 한 10년 이상 하다가 아버지까지 암에 걸려서 이제 두 분 다 안락사를 진행을 요청하신 분의 아들인데, 안락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안락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안락사로 죽고 나서 그 안락사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건의 주인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목차 내용이고요. 사람은 저마다 이유로 아프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면 나도 모르게 초조해진다. 날개를 퍼덕이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굳게 믿으라. 단테의 신곡 중에 있는 대사이고요. 아이들에게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궁암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은 자궁암을 가지신 분들 중에 소변기에다가 대변기까지 몸에 부착하고 지내하는 인생에 대해서 자존심의 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휴대용 기기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많이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90페이지짜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두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적었으나 날려버렸어요. 90페이지짜리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고요. 저는 출간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막 적어놓고, 뭐 소소한 대화들 있잖아요. 음식은 뭘로 하지? 만두에 매실주. 뭐 우는 건 너무 그래.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 그럼 무슨 음식? 따뜻한 밤에 무엇? 앞으로 맛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야지. 이런 대화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서 또 여기로 넘어간 것 같네요. 책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책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밍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굳이 억지 노력으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한눈에 알아보고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갑작스러운 사랑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혹시 아는가? 어쩌면 벌써 그 타이밍이 곁에 툭툭 당신을 건드리고 있을지. 친구보다 더 친구같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그냥 해치워버리는 그 무엇이 되지 않도록, 뭐 이런 내용들. 네, 전 작가입니다. 2018년도 책이죠. 뭐 책 디자인도 이렇게 생각을 해놨었어요. 야누스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거를 다루기 때문에 2편인가가 부제가 야누스였습니다. 그래서 흰 검 앞뒤, 검 흰, 뭐 뒤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고 싶었었고요. 행동이 아름다우면 바르면 용모도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란다. 이런 거. 자유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유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인 용어들은 당시 일본 지식인들이 번역 과정에서 고안해낸 결과물이고요. 지금도 일본은 서적이 정말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본어를 배운 이유는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사회 또는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규칙의 실질적 원천이 된다. 이런 문구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뭐 기욤 아폴리네르 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에 뭐 행렬이라는 시, 이런 것들, 행렬이 지나가고 나는 거기서 내 육체를 찾아보았다.
갑자기 나타난 나 자신이 아닌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 자신의 조각들을 가져왔다. 탑 하나를 세우듯 조금씩 조금씩 나를 쌓아올렸다. 민족들이 쌓이고 나 자신이 나타났다. 모든 인간의 육체와 모든 인간사가 형성한 나. 지나간 시간들이여 운명한 자들이여 나를 형성한 신들이여 그대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나는 지나가며 살 뿐이다. 저 빈 미래로부터 눈을 돌려 나는 내 안에서 저 과거 전체가 커가는 것을 본다. 빛나는 과거 곁에서 내일은 색깔이 없다. 행렬은 그 인류 종속의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형상들, 흐름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았어요. 책은 그냥 적혀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90페이지를 적고서 와 진짜 안락사는 후세대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싹 날려버렸습니다. 이거를 다 지워버린 상태예요. 고귀한 인간의 영혼이 종이에 깃든다. 이게 안내일기에서 그 안내일기 읽은 사람이 쓴 평론입니다. 평론, 저도 평론을 되게 많이 즐겨보는 편이고요. 평론에 나오는 글귀예요. 네, 근데 제가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 앉아볼까요? 앉아서 하나 찍을. 삐뚤하고 어떡하고 아무튼 자기 근처에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침이 없고 이런 사람만 없어도 복입니다. 그런 사람만 걸러내도 인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자랑하듯이 떠들면은 이제 걸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걸으시면 돼요. 범죄 저지르고 하하호호 한 사람이 그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자손들한테 보여주면은 그 자손들도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거르고 그건 걸으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범죄 자랑은 엮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를 쉽게 일으킨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걸 쉽게 여긴다, 그러면은 일단은 곁에 안 두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복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비자를 하러 비자 신청 관련해서 신체 검사를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워낙 요가원은 할 거라서 요가원은 캐나다에서 할 거라서 캐나다에 놀러 오시면은 그냥 요가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타로를 봐달라라고 하시면은 타로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푸틴 담화 올라온 거 보셨죠? 그거 시진핑이 다 검토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푸틴한테 우호적인 거를 이제 시진핑이 눈으로 직접 봐버렸어요. 그 결과치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외교의 기재예요. 남놈은 남놈입니다. 시진핑이 봐버렸네요. 트럼프랑 푸틴이 합의하는 내용을. 그러면은 딱 각이 나오죠. 이게 감이 좋은 애들은 각이 이렇게 하면 딱 되겠는데 이 각이 나옵니다. 이 각까지 걔가 직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캐나다로 가겠습니다. 저는 빨리 캐나다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오늘 딱 뉴스 나오는 것부터 이거는 이렇게 타타타닥 흘러가는 게 맞다라는 게 타타타닥 저도 보이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천만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연락을 주지 마시고 이 판이 한국한테 진짜 너무 안 좋은 판이다 싶으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마녀 사냥에 기분이 나빠서 일단은 가해자 명단을 요구할 거고요. 가해자 명단 꼭 주셔야 돼요. 가해자 명단. 그리고 가해자 명단 할 때 제가 공개 청구까지 할 거예요. 공개 청구 안에는 그 가해자의 직장명까지 들어갑니다. 직장명까지 요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5천억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돈을 안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가해를 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민사상 소송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형사사건까지 돼버릴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나는 형사사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5천억을 요구할 거다. 나는 원래 돈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5천억을 요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천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통일교가 얼마가 나왔죠? 통일교에서만 그 사이비 종교 재산을 다 몰수하시든지 어떻게든 5천억을 마련하시면 돼요. 통일교 재산이 얼마였더라? 아무튼 사이비 재산이 통일교 재산이 최하 6조 원이라고 하네요. 숨겨놓은 돈이 많아서 계산이 힘들다 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1조 8천억이라는 말도 있고 통일교 계열사 자산 총액이 1조 8천억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5천억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비 종교만 딱 잡으셔도 5천억은 구하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무튼 5천억을 준비하시면은 저는 일단 세금 낼 건 다 세금 청구, 왜냐면 작가로서 그 작품에 대한 그 금액으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작가한테 부과되는 세금만큼 세금을 낼 거고요. 세무사는 저 성추행 사건 진행했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고용할 거예요. 그분 좀 돈방석에 앉으시라고, 좀 늦게 세무사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돈방석에 앉으시라고 그분한테 세무 일을 다 맡길 거고요. 안 좋은 사건 때도 사람은 들어오는 법입니다. 제가 피해자일 때 도와줬던 사람은 그대로 평생 알고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5천억을 받을 거고요. 세무사는 제가 성추행 당했을 때 도와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돈도 안 받으시면서. 그분을 평생 쓸 겁니다. 그래서 5천억은 세금을 이중 납부를 해야 돼요. 저는 캐나다로 가 있으니까 캐나다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 내는 과정까지 다 그냥 공개를 할게요. 저는 뭘 이렇게 숨기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내는 과정까지 다 공개를 할 텐데 그 5천억 중에서 큰 비율로 자금을 저는 기후위기에다가 뺄 생각이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서방 우크라 포기 여부 주시. 나도 이럴 줄 알았지. 대국의 편을 계속 들어주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싶기도 해요. 진짜 건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다 안 건드리려고 하고 이만희도 그대로 놔두고 정명석도 그대로 놔두고 뭐 지금은 정명석 건드리고 있긴 한데 제가 정명석 얘기한 지 벌써 3년 지났거든요. 근데 건드려야 될 사람들은 안 건드리고 도와준다는 사람은 너무 쉽게 건드리니까 이게 너무 그 인간에 대한 혐오가 너무 올라와요. 신들도 인간에 대한 혐오가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인간으로 안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혐오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알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도와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펼치는 건데 진짜 다시 와서 다시 겪으니까 또 아씨 얘네 원래 이랬지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전생의 PTSD. 그래도 정명석 다시 한번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저는 기쁩니다. 정말 그 감독님 목숨 거셨던데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걸 저는 압니다. 감독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죽고 싶은 날들도 힘든 날들도 위협을 받는 날들도 생명이 이렇게 간당간당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날들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종교인들한테 정명석 사건 같이 해결해달라고 3년 동안 말을 계속 했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날아오려면은 일단은 그 세무조사 종교인 세무조사는 무조건 하는 걸로 일단 바꿔보긴 할 텐데 그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해보겠습니다. 종교인들이 해킹에 우호적이면요
우리도 해킹으로 답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뭐가 안 되니까 막을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제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저 기도 많이 하는 나라들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교 국가, 걔네가 기도를 안 할까요?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 성지 근처 인근에 존재하는 이슬람 국가. 기도가 부족할까요? 기도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책에다가도 적어놨지만 기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국이에요. 기도가 전혀 부족한 국가들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내용을 다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놓고 범죄까지 저질러 놓고 태도 운운하시면서 화만 내시는데 화? 저도 화를 내고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적어도 피해자 편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킹을 잘하는데도 사이비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사이비를 감싸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회는 누군가 윗선에서 사이비를 자꾸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눈에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점검부터 하세요. 이 민간인을 이렇게 해킹하면서 헌법을 무시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면 사이비는 무조건 척결이 나고도 났어야 돼요.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핸드폰 포렌식 다 해보고 하시면은 다 싹싹싹싹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이걸 안 하고 후지부진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야지 뭔가 다른 걸 고민하고 다른 걸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생기는 건데 안 되는 척하고 이것도 너무 솔직히 답답하고 화가 나요. 마녀사냥을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고 해킹도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고 개인의 정보를 이렇게까지 많이 유출할 수 있는 나라가 사이비를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통일교 재산만 정리를 해도 1조가 넘는 돈입니다. 1조가 넘는 돈이에요. 5천억은 어떻게 해서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처음엔 돈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해킹당하고 마녀사냥 당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걸 보고 얘네들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구나, 돈의 논리로서 움직이는구나, 사고를 힘과 돈으로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5천억을 요구할 거예요. 힘과 돈으로서 인간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그래도 그 5천억 금방 쓸 거예요. 기후위기에다가 제가 뭐가 부족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쭉쭉쭉쭉 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생분해 플라스틱이랑 생분해 비닐에다가 쓸 거예요. 일단 행정이랑 그 기업이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다 바꾸려면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랑 생분해 비닐에다가 일단은 어디가 부족한지, 이미 기술은 다 나와져 있는데 왜 적용이 안 된 거야? 이것부터 파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 적용이 안 됐는지, 기술은 다 나와져 있는데 왜 상업적으로 적용이 안 됐는지부터 파악해 나갈 생각입니다. 격했어. 저는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사이비는 우리나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녀사냥 하시는 거 보세요. 절대 사이비는 우리나라가 해결 못한다 라고 하시면은 툭! 어디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 증인이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사이비 해결을 못한다 그러시면은 쟤네가 지금 나를 놀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산 증인. 내가 똑똑히 봤어. 내가 살아있는 증거물이다. 이놈들아. 살아있는 증거물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사이비를 못 막는다고? 이러면서 놀리고 있죠. 이렇게 놀릴 수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놀릴 수 있을 때 많이 놀려둬야 됩니다. 하루는 늘 금방 가네요. 저희 집이 올해 에어컨이 생겼어요. 마루에 에어컨이 올해 생겨서 제가 카페에 오는 게 원래 버릇이에요.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 있으면 에어컨 따로 안 켜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필 옮긴 게 버릇인데 지금은 저 혼자 있네요. 참 좋네요. 근데 해외 가면은 카페 못 오니까 조금 이제 조금만 즐겨야지. 도둑이 없는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지 않아요? 전 도둑이 없는 나라를 좋아합니다. 아, 요즘 나는 생존자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종교인들 종교 서적이고 밑에 링크 달아놓은 게 종교 서적이고 이제 이거 이제 내면서 그 나는 신이다가 종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 PD님 도와주라고 종교 문제인데 종교인들이 안 나서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3년 내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선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인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도와달라고 가서 얘기하세요. 저는 이미 이거는 많은 선행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PD님이 이걸 보신다면은 그냥 확 종교인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 솔직히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피디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힘드신 날들도 많으실 거고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저 엄청 좋아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드리면 그걸 위해서 지옥신들도 신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업무에 시달린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지옥신들 엄청 무서워요. 나는 참지 않아요. 저는 참지 않습니다. 오늘도 카드 한 장을 뽑았는데 너의 분노를 예술 작품으로 표출해라 라는 카드가 떴어요. 아 진짜 딱 카드가 딱 한 장 떨어지는데 너의 분노를 예술 작품으로서 표현해라 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제 분노를 예술 작품으로서 만들어낼 성격입니다. 네. 와 근데 전 진짜 나는 생존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되게 안 좋은 단어를 조금 늦게 알거든요. 무슨 단어지? 슈가데디? 이것도 친구가 중국 여행 갔는데 친구가 슈가데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어. 슈가데디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러더라? 원조 부재래요. 이런 뜻도. 근데 이번에 아는 생존자가 보면서 또 언어를 하나 배웠잖아요. 단어를. 정말 7, 8살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정말 꼭 보세요. 7, 8살한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를 또 저는 진짜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한이 생겨서 귀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귀신이 무섭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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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t's not true. 귀신보다 인간이 훨씬 무섭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다. 인간이 훨씬 무서워요. 그리고 인간이 귀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위에 신이 있는 겁니다. 이 구도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귀신을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당사들, 우크라이나에서 강간당하고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환생을 안 하겠다. 나는 이거를 무슨 나의 깽판을 놓겠다라는 애들이 이제 발생하는 걔네들이 이제 떠도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무섭다고도 하지를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훨씬 더 잔인하고 인간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옥신들이 이렇게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네, 설득 작업에서 실패합니다. 저희가 진짜 그래도 피해자들 중에는 이게 체념하고 위로 확 올라가 버리는 애가 존재해요. 저도 그렇게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이해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제 확 올라가집니다. 내가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이해해야지라고 확 올라가시면은 그 천상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아예 없는 땅이거든요. 내가 범죄가 아예 없는 땅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천상을 보시면 됩니다. 범죄가 아예 없는 땅에. 그래서 제가 환생을 하고 나서 제일 놀란 게 범죄자예요. 사실은 범죄자를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요. 이런 게 진짜 있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태어나기도 했고 인간으로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도둑질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물쇠를 잠그고 가야 돼라고 하시거든요. 도둑들과. 근데 도둑이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자물쇠 이런 거에 부주의가 좀 심해요. 그래서 막 물건 파는 일을 하게 됐었는데 물건 팔 때도 도둑이 설마 있겠어요? 그러면서 책 읽고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또 혼나고 그러면 도둑 들어 이러면서 또 혼나고 근데 내가 도둑이 설마 있겠어? 저는 도둑질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게 있겠어라는 생각에 그냥 책 읽거든요. 공부할 거 공부해버리고. 근데 진짜 제가 아닌 날에 다른 사람이 그 근무를 하는 날에 도둑이 진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 범죄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설마 범죄를 저지르겠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주의한 게 있어요. 범죄에 조금 부주의한 게 설마 범죄를 저지르겠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 인지에는 범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주의한 것도 있습니다. 설마 범죄를 겁도 없이 이런 느낌? 왜냐면 천상에 그런 못 올라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천상에는 범죄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질러기보다는 그냥 내 속에 범죄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애들이 모여있는 게 천상입니다. 그래서 범죄 자체가 없어요. 뭐 타인의 아픔에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없죠. 그때 그냥 도로 바꾸나 뭐 진행하는